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부모라는 인연이 주어집니다. 내 인생의 첫 인연이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로 나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만약 부모가 능력이 되질 않아서 버려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이 버려졌다는 표현이 저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해 애초에 나는 그런 부모의 몸을 빌어 태어났을 뿐이고, 내 인생의 인연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손에 키워지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어찌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나는 살아남게 되어 있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의 인연은 또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물론 환경이 거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거친 환경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설정을 한다면, 저 아프리카에 태어나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은 다 잘못 태어난 것인가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고 하는 식의 이야기들 대부분은 이 논리의 구성이 너무 빈약한 주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접한 환경만으로 인간을 재단하고 판단하다니요.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시던 환경만 된다면 그 어떤 짓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또 이야기가 또 3000% 빠지겠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부모가 되었던 다른 사람이 되었던 나를 맡아서 길러주는 인연이 우리에게는 주어집니다. 만약 부모가 기르면 안 되는 아이가 태어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나 고모, 삼촌 등 손에서 큰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나를 맡아서 길러주는 첫 인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됩니다. 내 인생을 뒤흔드는 첫 번째 인연인 셈이죠. 그래서 교수 집안에 태어나면 교수가 될 확률이 높고요. 도둑놈 집안에서 태어나면 도둑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 깡패집에서 태어나면 깡패가 될 확률이 높겠죠. 영화 친구에서 준석이의 아버지가 깡패 두목이라는 설정이었었죠. 결국 깡패가 되고요. 왜 그럴까요? 내 눈앞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의해 우리들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깡패 삼촌들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용돈도 주고 하다 보면 그 기운을 고스란히 먹게 되고, 또 그들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들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예인 집안에서는 연예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부모가 연예인이라서 그 배경, 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연예인들 사이에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예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학교에 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친구라는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만난 첫 인연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시 우리들의 인생이 좌우가 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첫 인연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것들의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친구에서도 동수는 준석과 어울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참 묘한 것이 이 첫 인연입니다. 인생을 뒤흔들죠.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를 내가 정하고 태어나나요? 태어나 보니 나의 부모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식을 낳아 보니 이런 자식인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인연은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집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정해진 인연조차도 내가 전생에 지은 업과 인연과 또 풀어야 될 어떤 것들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거의 내가 정하는 부분이 되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또 잘 믿지도 않을 테니까 우리는 드러난 현상만 갖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인연이 내가 정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져서 옵니다. 나에게 부모가 주어진 것처럼 학교에 가도 같은 반 아이들이 정해져서 주어집니다. 이 말은 이번 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인연들이 필요하다고 자연에서 나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인연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뜻이 되고요. 이렇게 주어진 인연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예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퍼즐 조각인 셈이죠. 내 인생의 퍼즐 조각들이 사람이라는 인연으로 내 앞에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나에게 주어진 인연에 대한 공부를 잘 하기만 하면 반드시 더 큰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사람 공부입니다. 한 사람을 바르게 잘 알아야 다음 사람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모른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결국 나중에는 혼자가 되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연애라는 것은 사람 공부의 연장선상이 됩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연애는 섹스로 가기 전에 지루한 몸부림이라고 하더군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만약에 섹스가 목적이라면 말이죠. 그리고 섹스가 고픈 사람에겐 섹스가 목적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섹스의 전 단계라고 했던 연애의 과정을 다 제거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섹스를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섹스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섹스가 고파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으세요? 사람이 배가 고플 땐 뭔가를 먹기 위해서 이성을 잃는다고 하지만 배가 부른 다음에는 딴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섹스가 고플 때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되지만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뭘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섹스가 해결된 인간관계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부터 그 사람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다른 인간관계와는 좀 다르겠지만 결국 어떻게 해야 잘 지낼 수 있느냐는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 딱 그렇죠. 좋아서 만나고 만난 다음에 불꽃처럼 연애를 하다가 섹스의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같이 있을 만하다 싶으면 결혼을 하고 일생을 같이 하자고 약속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 결혼은 약속을 했을 뿐이지 모든 것이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요즘엔 결혼하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이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생긴다고 하니 이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 결국 우리가 연애라고 표현하는 이것도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인간들 속에서 살아내기 위한 사람 공부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 공부를 해내지 못하면 결국 실패한 인간관계가 되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첫 인연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길어집니다. 연애에 있어서 첫 번째 인연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